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댁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족도 아니고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된 낯선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결코 아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비단 시댁 식구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보다 동서 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도 정말 많이 봐오기도 했고요. 제 경우도 시댁 식구들보다 동서로 인해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했던 케이스이기도 해요. 물론 덕분에 저에겐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으로 올해 33살이 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예요.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요리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제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한 식당을 무려 30년간 운영을 해오던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당시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지내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는 늘 학교가 끝나고 난 후 방과 후에 늘 할머니 식당으로 향했고 거기서 밥도 먹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외할머니 식당은 시골이었던 동네에서도 나름 소문이 자자한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손님으로 북적이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매일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며 지내왔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나이부터 그런 외할머니를 도우면서 점점 요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진아, 요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온 마음을 담아서 해야 맛도 있는 법이지. 정성 없이 만든 음식은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쓴다고 해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해. 알았지? 그럼 할머니는 매번 음식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야?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어린 마음에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외할머니 음식은 늘 맛이 있으니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요리를 할 때에는 악한 마음이 없이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전을 부치려 시도를 했던 날에 제대로 알았어요. 처음 해보는 요리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는 게 맞는데 다 데워버린 후에 속이 너무 상한 나머지 엉엉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는 웃으며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아유 서진아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할머니도 처음에는 못했어. 중요한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이렇게 시도하고 속상해서 오는 네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 아이 벌써 요리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속상해. 나도 할머니처럼 예쁜 마음이 음식에 담기길 바래서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다 타버리니까 나는 마음을 다한 게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음을 다했으니 음식이 타니까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너는 요리할 자격이 있어. 꼬마 요리사님. 그날 외할머니가 저에게 꼬마 요리사라는 말을 해준 그 기억이 제 평생의 직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요리를 하는 게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새벽 시장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가서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고르는 법도 배우면서 날로 요리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단순히 음식을 한다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신선한 재료가 좋은 요리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재료를 잘 보는 눈을 키우면 요리는 반은 성공한 거야. 지금부터 재료를 잘 보는 눈을 키워보렴. 내 눈에는 아직 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나도 빨리 할머니처럼 잘하고 싶다. 그렇게 제 요리 인생의 열정은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오직 외할머니의 가르침에 의존을 해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는 어느새 수준급 실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요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만든 요리는 한식이었고 잡채를 만들었는데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나간 대회에서 세상에 저는 대상 수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요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그렇게 꿈이 생기기도 했죠.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진로 결정을 하게 되니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혼자서 치열한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요리의 스승님이었던 외할머니에게 이런 내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고민 상담에 스승님인 외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답을 주셨지요. 할머니, 나는 요리하는 게 좋아. 근데 정말 요리를 선택하는 게 잘한 선택이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진아,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단다. 아유, 네가 정말로 요리가 하고 싶으면 요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다른 걸 해도 돼.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서 행복한 거야. 어때? 답이 됐니? 외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지만 단순했던 답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고 그렇게 저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은 재미있었고 요리를 하는데 더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대학교 생활을 하던 중 제가 좋아하는 요리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친구의 조언으로 저는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요리를 하는 과정을 담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제가 2학년이 되던 해 외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추억이 많았던 식당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단숨에 외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식당 레시피 나 다 가르쳐줘. 내가 할머니 맛 이어나갈 거야. 아유, 이미 다 아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오랜 세월을 이 할미랑 같이 했잖니. 자, 여기 할머니 레시피 노트다. 이거 보고 우리 손녀가 꼭 지켜줘 그럼. 알았지?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준 낡은 노트를 받아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레시피를 담고 또 개발하면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유튜브에 외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인지도가 있었는지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더라고요. 할머니 요리 덕분에 유튜브 역시 잘 되자 할머니 요리 솜씨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고요. 비록 할머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취업 결정을 할 때에도 외할머니의 말은 큰 도움이 되었고요. 서진아, 요리는 거짓말을 안 해.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 맛으로 다 티가 나. 그러니까 누구보다 솔직한 게 음식이지. 네가 만든 요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낮추지 말거라. 알았지? 외할머니의 말은 결국 제가 요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고 저는 취업을 하는 대신에 꽤 인기가 높아진 유튜브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을 하던 중 운명이 정말 있는 건지 우연하게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첫 구독자이자 오랜 팬이기도 했어요. 운영을 하던 그날부터 몇 년간 소통을 하며 대화를 했던 구독자였으니 저에게는 매우 매우 각별한 사람이긴 했죠. 영상 보면서 밥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혼밥 외로움도 없고 너무 좋네요. 남편이 남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았고 늘 저를 응원해주는 그가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을 몇 년간 해오다가 고민 끝에 첫 팬미팅을 열었는데 그때 남편은 제일 먼저 참석을 했고요. 그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 알려준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도시락까지 가져와 저에게 줬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해 1년 반의 연애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둘은 함께하는 게 당연해졌고 그렇게 서로를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가족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 기대하는 다른 예비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기분이 좀 상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지? 저는 요리 만드는 일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가르쳐 드리면서요. 한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유튜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거구나. 근데 그게 직업이 되나? 네, 충분히 되죠. 광고 수익이랑 협찬 등등 생활할 수 있고요.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걸요. 시어머니의 말에 살짝 불쾌해졌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했고 제 말로 인해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고 싸해졌어요. 그래도 전 제가 한 말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남편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우리 서진이 요리 엄청 잘해. 구독자 진짜 많고요. 저보다 더 잘하는데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다행히 분위기는 풀어졌어요. 그러던 중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한 시동생 부부가 왔는데 그때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처음 소개를 받는 자리부터 동서의 모습이 쎄하긴 했지만 첫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늦었죠. 학교 마치고 오느라.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잘 부탁드려요. 직업이 유튜버라고 하셨다던데 시간 정말 많으시겠어요. 요즘 유튜버가 대세라고 하던데 재미있겠어요. 뭐 그런가요? 저는 그냥 요리 선보이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하는 거라 즐겁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만 하느라 요리 같은 건 못 배웠거든요. 교대 나와서 바로 임용 합격해서 발령받아서 너무 바쁘게 지냈기도 하고 앞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맛볼 수 있겠다. 좋겠다. 굉장히 예의를 갖춘 말을 하는 모습 뒤에는 꼭 뼈가 있는 것 같았고요. 이상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하면서 넘겼어요. 저희 둘의 대화 사이로 시어머니는 지은이 교사고 똑똑해. 우리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웃으며 대답을 했고 어차피 자주 볼 사이는 아니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남편의 가족들과의 어색하면서도 묘한 첫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1년 전 계약했던 결혼이 어느새 2달 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결혼을 앞두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서로부터의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을 앞둔 시점이기에 굳이 얼굴을 보고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의아한 마음으로 동서의 연락을 받고 약속을 했고 약속 자리에 나갔어요. 도착을 하니 동서는 저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지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며 저를 보자고 했던 용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자고 한 건 이제 저희 둘 다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결혼 전에 저희 둘이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끼리 잘 지내봐야죠. 미리 말도 맞출 게 있다면 맞추고 이야기해두면 좋잖아요. 그래요? 동서 사이니 잘 지내면 좋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맞추고 해두는지 궁금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사실 동서와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동서가 하는 말에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고 대답을 했고요. 제가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며 이야기를 하자 동서는 작정을 했다는 듯 본격적으로 저를 불러낸 목적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왠지 모르게 먼저 며느리가 된 것에 대한 텃세와 함께 저를 얼마나 쉽게 봤는진 모르겠지만 단도리를 하고 싶어 부른 것 같더라고요. 역시 말이 잘 통할 것 같았는데 바로 눈치채시니 너무 좋네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시댁은 전통이 정말 중요한 집안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요.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특히 명절 같은 날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집 조상 행사에 며느리인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정말 고리타분하죠. 그 집의 가풍이니 그럴 수 있죠. 또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머, 그래요? 형님 정말 속이 좋으시다. 전 왜 남의 집 명절을 며느리가 해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뭐 잘 됐네요. 동서는 함께 시댁 이야기를 하며 험담 비슷한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전 넘어가지 않았죠. 사실 뭐 그 정도는 감내하며 결혼을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만 듣고 같이 험담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그런 저를 보며 동서는 대단하다는 듯한 말을 하더니 오히려 잘 됐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형님은 며느리돌이 하는 것도 괜찮고 요리도 잘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교사하고 솔직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거든요. 주말에도 수업 준비한다고 바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공교육인데 그렇게까지 일이 힘든가? 동서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니 대충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르는 척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두고 보려고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집 행사는 시간도 자유롭고 음식도 잘하시는 형님이 좀 전담해서 해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동서는 결국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입 밖으로 내뱉으며 요구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죠. 아, 그 이야기 하려고 저를 보자고 했구나. 근데 동서, 저도 일을 하긴 하거든요. 절대 한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며느리인데 저에게 일방적으로 모두 다 일임을 하자고 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아, 그럼요, 형님. 당연히 알죠. 그런데 형님은 유튜브 일도 하고 그것도 요리하면서 하는 거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잖아요. 저는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쉽지 않고요. 서로 잘하는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상부상조하면 좋고요. 그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며느리로 같이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형님, 제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저도 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퇴근하고 오면 그때까지 형님 저 기다리실 거예요? 동서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말을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정말 청산유수더라고요. 자칫하면 저도 설득을 당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 들어보면 결국 저에게 독박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표정에 제가 느낀 기분이 다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제 표정을 잠깐 살피더니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부탁이에요, 부탁. 형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둘 다 시댁이 나쁜 며느리 되고 싶진 않잖아요. 나쁜 며느리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아이 그렇잖아요. 누구나군 누군 안 하고 그런 거 티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티 안 나게 저희끼리 맞춰보자 이거죠. 같이 해온 것처럼. 아시다시피 제가 여간 노력을 해서 얻은 신뢰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은근히 까다롭고 스트레스 받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동서가 하는 말 속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과 별개로 미묘하게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밉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서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직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의견을 내거나 반박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적어도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기선제압을 한다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으면 한다는 식의 강요와 함께 본인의 공도 빼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주 얄밉게 보인 건 사실이었어요. 저 또한 질 수는 없으니 한마디 했죠. 저도 며느리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하지만 같은 며느리니 그런 구분은 따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제가 이해한 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동서가 또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을까 싶어 동서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재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아마 본인의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저로 인해 동서는 꽤 불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겠죠. 제가 거절의 뉘앙스를 풍겼던 게 신경이 쓰였는지 그 이후에도 전화가 와 전에 했던 말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니 시댁에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동서의 속이 훤하게 보였죠. 저는 이 일을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재수 씨의 행동에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 씨가? 그래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야. 재수 씨 그런 분 아니었거든. 그래? 그렇지? 나도 잘 모르니까 오빠 말이 맞겠지. 저는 겉으로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는 듯 답변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찜찜한 동서와의 만남 해프닝은 지나갔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결혼을 했어요. 신혼 3개월이 되던 시기에 시어머니의 첫 생신이 있었고 덕분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 대접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물론 요리를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시집을 와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나서서 음식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못 드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선뜻 나서서 음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로 요리는 무조건 저보고 다 전담해서 하라고 했던 동서가 나서서 음식을 하겠다며 엄청나게 설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동서를 도와 보조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음식이 모두 다 완성되었고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저와 함께 준비를 했다며 웬일로 저에게도 공을 돌리며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동서답지 않은 모습에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라고 편을 들어주나 싶어 웃으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시더니 호흡곤란의 상태까지 이르시는 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나서 손을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괜찮아? 119 지금 빨리 불러라. 빨리.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재빨리 119를 불렀고 그렇게 병원에 이송이 되었어요. 응급실에 가 갑작스럽게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호흡곤란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단명이 황당하더라고요. 새우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새우 알러지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요리를 하며 새우를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대체 문제가 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기도 했고요. 혼자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분 새우 알레르기 있는 것 아무도 모르셨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음식에는 새우가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괜찮았고요. 그래요? 그래도 분명 음식 안에 있었을 겁니다. 평소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면 더 크게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주의를 해두세요. 오늘은 약 처방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 시아버지는 이상하다는 듯 음식을 만든 저와 동서를 바라봤고, 당황스러워하는 저와 다르게 동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니 새우 못 드시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새우 같은 거 절대로 안 넣었어요. 그런 요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의심이 된다는 듯 저를 살짝 쳐다보더니 이내 하고 싶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더라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형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새우 알러지 있는 거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결국 새우 알레르기로 인해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오게 된 건 제 탓이라는 뉘앙스였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눈빛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요리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 보조만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취급이 어이가 없었거든요. 상황상 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기운을 차리신 시어머니가 나오셨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도대체 새우가 들어간 음식이 뭐가 있을까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잡채 속에 교묘하게 새우젓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어요. 요리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잡채에 누가 새우젓을 넣어요. 새우젓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이상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는데 동서가 눈치를 챘는지 제 말을 확 하고 가로채 선수를 치더라고요. 형님도 처음이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니, 아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번엔 어머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심하면 어떨까요? 제가 똑바로 안 본 잘못도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 뭐 이제 막 왔으니 뭐가 뭔지 몰랐겠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마. 그런데 앞으로는 새우나 해산물은 좀 조심해 주렴. 알았지? 시어머니는 동서의 선수에 불쾌하긴 했지만 몰랐다는 말에 이해를 하시면서 넘기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넘어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서의 모습을 보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좀 눕겠다고 자리를 비우셨고 둘만 남자마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또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진짜 모르고 나왔는데. 그래도 형님 때문에 살았다. 진짜 미안해요.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 동서, 어머님이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이게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화쁜 걸로 알고 갈게요.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형님. 고마워요. 제가 따지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딱 끊더니 자기 마음대로 정리를 하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전 그날 정확하게 알았죠. 동서의 이중성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동서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된 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댁에서 대놓고 시어머니 험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몰라.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또 오라고 난리를 쳐서 왔잖아. 옷도 겁나 촌스러운 거 입고 촌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언제쯤 기력이 없어질지 모르겠다. 시어머니 진짜. 저는 귀를 의심했지만 틀림없는 시어머니 험담이었고 놀라서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인기척에 놀랐는지 동서는 전화를 황급히 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댁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도 유독 예민하게 굴었는데 저에게도 불편한 내색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험담을 마구 늘어놓고 맞장구를 쳐주길 기대했지만 반응하진 않았죠. 그리고 동서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형님은 요리하는 사람이라 요리하는 게 불만이 없으신가 보다. 그냥 호구처럼 요리하는 게 좋은가 봐요. 아니, 요리가 직업인데 요리하는 게 좋을 리 있겠어요? 그럼 동서는 선생님이나 돼서 이렇게 험담하고 불평불만 많은 거 그것도 뭐 직업의식인가? 험담을 들어주지 않자 저에게 막말을 했고 그 막말에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받아쳤어요.
그러자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그 후로 입을 꾹 닫고 시댁욕도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 편해졌다고 생각해서 좋았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니 또 태도가 달라지면서 정말로 종잡을 수 없어졌고 결국 동서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 다가왔고 의미가 있기도 하니 이번엔 제대로 제 음식 솜씨를 뽐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유튜버로 활동해오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았던 시부모님에게도 제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추석 요리를 하면서 겸사겸사 요리를 하는 영상을 찍어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제 계획은 당연히 동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니 동서는 당연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떻게 해서든 요리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이번에도 제가 너무 바쁘네요. 집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가실 거죠? 그래야 저도 한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어차피 친척집 다녀오신다고 해서 안 계실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시댁에서 해도 되겠네요. 제가 당연히 도와드리긴 할 건데 바빠서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아니 추석 전날인데 무슨 학교일이 있다고 바쁠 것 같다고 말을 해. 그 학교는 가만 보면 고3 담임보다 바쁜 것 같아. 초등학교인데 말이야. 교사는 다 똑같아요.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지랑은 상관없고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 그래도 사적인 일이랑 공적인 일 구분은 해야지. 그런 것 정도는 할 줄 아는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아이 그럼 추석날 봐. 동서의 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동서와의 대화를 했고 더 할 이야기가 없다는 듯 뉘앙스로 말을 가로막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외에도 따로 연락할 이유는 없는 사이니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추석 당일날이 왔고 저는 음식을 미리 하기 위해 새벽 4시쯤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늘 그렇듯 애착 카메라들을 들고 왔고 설치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어르신들을 미리 뵙고 오신다고 한 덕에 집은 조용하고 한산했어서 촬영하기는 딱 좋았어요. 온갖 바쁘다는 핑계를 댔던 동서는 당연히 도착을 했을 리 없었고 솔직히 요리를 한다는 게 직업이니 혼자 준비해도 무리가 없었어요. 차근차근 음식을 준비해 나갔죠. 잡채, 갈비찜, 각종 전, 나물, 송편, 국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나니 외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날은 외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했어요. 오전 9시가 되니 모든 음식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더라고요. 음식 정리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 시간이 되니 그제서야 동서가 급하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집안 어르신들이 안 계신 걸 확인하고 안도를 하더니 이내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며 비꼬듯 이야기를 했어요. 와, 형님 진짜 음식 만들기 선수시네. 아, 이걸 이미 다 해버리셨네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아, 동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따 차리는 것만 좀 도와줘. 그건 해줄 수 있지. 그럼요. 그건 제 전공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는 제 말에 답을 하면서 냉장고로 갔고 문을 열더니 검은 봉지에 가져온 것들을 옮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저렇게 열심히 넣나 싶었지만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웃겼기 때문에 모른 척 넘겼는데 이후에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이곳저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그 카메라를 미처 끄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카메라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고 카메라를 꺼내면서 동서가 넣은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네요. 이 집에는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와서 장난질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었고 일단은 모르는 척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친척들이 하나둘 시댁으로 도착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역시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 후 음식을 보더니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놀랐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요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쩜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기니 좋은 것도 있구나. 둘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 어머니, 동서는 좀 늦었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먼저 이야기를 하니 동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급하게 가로막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어머니, 형님이 혼자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다 한 거죠. 이 집에 형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추석을 지내도 몇 번을 지냈는데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이제 막 신입인 형님이 하게 될 순 없잖아요. 형님 말 믿으시는 건 아니죠?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와서 보조라도 하고 도와줬다면 저딴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말 모든 요리가 다 끝난 후에 와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동서, 무슨 말이야. 동서는 늦게 왔잖아.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진짜 이거 혼자 다 한 게 맞아요. 새벽부터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요. 며느리인데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왜 없는 말을 하세요? 설마 믿는 건 아니시죠? 형님이 뭘 한다고 하셨겠어요. 저번에 그렇게 새우 알레르기까지 나서 어머니 위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님 음식을 믿고 드시겠어요? 절대 손도 못 대게 했죠. 저 잘했죠. 동서의 선 넘는 발언을 듣고 나니 이제 어이가 없는 걸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라더니 정말 인지가 초등학생이 된 건지 뭔지.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을 하니 저도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무언가를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 시어머니 얼굴이 한순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화가 잔뜩 나는 표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는 동서년의 머리채를 와락 잡으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것만 같던 추석날 아침은 아수라장이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기 전 제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드린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드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해산물과 새우가 가득 들어간 봉지였어요. 그 봉지를 본 후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네. 나는 이런 거 사놓은 적도 없는데 얘, 너 아직도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 모르니? 왜 또 사다 놓은 거야? 알레르기가 있고 그로 인해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의 반응과 함께 제가 냉장고 속 해산물과 새우를 보여드리니 동서는 상황 파악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저번에 어머니 해산물 알레르기로 응급실까지 다녀온 거 모르세요? 이거를 또 사다 놓으면 어떡해? 어머니, 이거 제가 치울게요. 세상에. 본인이 가져다 놓고 궁지에 몰린 저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죠. 사실 영상이 없다면 제가 가져왔다고 우기는 동서의 말에 어떻게 반박도 하지 못했겠지만 저에겐 영상이 있었거든요.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니지만 영상에 모두 다 담겼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보이며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틀었네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제가 아닌 동서가 해산물 봉지를 가져와서 야무지게 넣어두는 모습이 모두 다 찍혔고요. 그 이후에 봉지를 발견하고 놀라는 제 표정까지 함께 담겼으니 동서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동서는 말 그대로 오늘 저한테 제대로 걸린 날이었죠. 제가 아무리 늦게 결혼을 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동서보단 훨씬 더 형님인데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찍는 유튜버라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동서가 아까 들어오면서 넣어둔 게 여기 찍혀 있네요. 어머니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명확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 제가 이야기를 하니 동서 표정을 정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를 알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보게 된 표정이었어요. 그치만 이대로 물러설 동서가 아니었는지 다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화제를 돌리고 싶어서 그랬겠죠? 아니, 어머니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집에서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설치해. 이거 몰래 카메라랑 뭐가 달라? 어머니 이거 문제 삼으셔야 돼요. 감시잖아요, 감시.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새우와 같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일부러 챙겨온 동서의 행동에 꽂혀서 잔뜩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니 어머니 이미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거 동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응급실에 가셨던 그날도 잡채에 새우젓이 들어갈 리 없는데 몰래 넣은 것도 동서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짚히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정말 무섭게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 검은 봉지 속 해산물을 모두 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영상 속 모습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으셨는지 동서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더니 해산물을 동서에게 던진 후에 곧바로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셨어요.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릴 틈도 없이 머리를 잡고 흔드셨죠. 시어머니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화를 내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데에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암살자 같은 것을 내 며느리라고 믿고 그동안 지내왔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네가 범인이구나. 그래 이상하다 했지. 분명 해산물이 없는 음식인데도 알레르기로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것도 다 네 짓이지? 그렇지? 알고 보니 이미 제가 시집을 오기 전부터 동서는 시어머니가 믿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이런 방식으로 은근하게 복수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상하지만 전혀 의심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저로 인해서 그 내막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우기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던 저도 친척들도 모두 다 동서 편에 서서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 사실을 들으니 동서가 정말 대단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집에 있는 재료까지 굳이 가지고 와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둔다. 이리 와 이년아.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계속 잡은 후 흔들었고 결국 동서는 머리채를 잡히던 중 자신도 화가 났는지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의 손에 뿌리쳤고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교양 없이.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제 말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데요? 빨리 놓으세요. 에? 동서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채를 놓쳤고 동서의 행동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동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듯이 폭주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타겟은 저였는데 저를 보더니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뭘 그렇게 잘한다고 이런 것까지 잡아내서 나를 괴롭혀? 그것 좀 먹는다고 죽냐고. 짜증나니까 가끔 나만 써먹던 방법인데 다 틀려먹었잖아. 동서의 말을 듣고는 저 역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의 남편인 서방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에게 함부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동서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는지 막 소리를 지르며 계속 화를 내며 말실수를 하는 동서를 제압하더니 집으로 가자며 끌고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서방님에게 끌려나가는 동서를 잡아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고
이에 질세라 동서 역시 함께 악을 쓰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동서를 끌어나가 버렸지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미 시댁은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고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싶기도 해 그저 멍하게 서 있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 팔자야.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더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서진아 네가 나를 살렸다. 아유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다 없어졌을지도 몰라. 아유 어머니 제 덕은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그런 장난을 하는 건 정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위험하면 지켜야 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어머니 도울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난 후에 던져진 해산물과 새우를 모두 다 치운 후에 집 밖으로 버렸어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죠. 물론 그 후에 서방님 부부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게 되면서 동서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이건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안 전체의 싸움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졌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어쩌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지. 그냥은 못 넘어가. 일단 서방님 부부가 해결을 하도록 기다려보자. 우리가 나설 게 아닌 것 같아. 남편은 당장이라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서방님 부부가 해결을 하고 난 후에 개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렸어요. 그러던 중 서방님은 동서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모두 다 알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동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서방님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사실 뭐 전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그게 인사드릴 때 엄마가 와이프한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엄마가 조실부모에서 특히 어머니가 없어서 보고 배울 것들이 많은 거 아니냐고 탐탁지 않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처받은 본인은 기억하나 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심지어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게 있을지 걱정이고 똑똑하긴 해도 사람 도리를 모르면 곤란하다 라는 말을 동서의 아버지까지 있는 자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을 앞두고 엄마의 빈자리가 컸을 동서였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었다고 하고요. 그 후부터도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동서에게 엄마가 없어서 음식을 할 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 시어머니는 동서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고 결국 음식에 대한 반감도 여기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니 그 앙금은 점점 쌓여 분노가 되었고 동서도 모르는 새에 삐뚤어진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소소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시어머니를 대놓고 욕하거나 알레르기로 병원에 갔을 당시 쌤통이라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까지 서방님이 알게 되니 사실상 용서를 구하는 수준으로는 마무리가 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 선언을 하셨고요. 이혼과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시어머니 근처에는 동서가 오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했어요. 이미 서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이었고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변의 위협까지 했던 동서와 다시 잘 지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를 모두 다 정리한 후에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부에게 알렸어요. 물론 무조건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동서와 서방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후 잘 지낸다면 없던 일로 해볼 생각도 있었지만 동서는 끝까지 시어머니가 싫고 재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의 이혼 소식을 접하고 난 후 그때부터는 저 역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 사실을 동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정식 진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회부를 했고 이로 인해 동서는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아 잠시 학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이후 처분이 어떻게 나는지 따라서 직장을 잃게 될지 결정된다고 했고요. 정말 재미있었던 건 그동안 저를 포함한 시어머니에게도 절대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며 우기던 동서가 학교에 정식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 밥줄이 끊길 것이 두려웠는지 급하게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서운한 게 있었던 거지. 형님한테까진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학교의 문제 없던 일로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혼을 할 만큼 사과는 하기 싫으면서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해? 그리고 하려면 나보다는 어머니에게 먼저 해야지. 안 그래? 사과를 원하시면 어머니에게도 사과할게요. 그니까 좀 제 공무원 자격 좀 살려주세요. 글쎄, 사과를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머니도 받고 싶은 사과가 없으시대. 이미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에서의 동서의 사과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고 동서의 보여주기식 사과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마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교사라는 직업까지 잃게 될 게 뻔했죠. 이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평소 악의 없는 말로 동서에게 상처를 줬던 과오에 대해 되돌아보셨고 반성을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오히려 외할머니 소원을 자라 모든 걸 잘 해냈던 제가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평온을 찾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모두 파악해둔 채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진짜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큰일 났을지도 몰라. 당신이 우리 엄마를 한 번 더 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정말 고마워.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렇게 고마우면 앞으로도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1호 팬으로 적극 지지해줘. 알았지? 처음 유튜브를 하는 저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던 시아버지 역시 이번 일로 인해 제가 딸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응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는 모두에게 응원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안정도 찾았고 며느리로서 역할도 하면서 결국 음식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또 늘 그렇듯 음식을 통해 제 마음을 담아내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